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프로파일을 어떻게 분리할 건가. 왜 분리하냐? 아까 그 얘기예요. 산 능선과 봉우리와 나무가 있는데 나무 높이만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분을 다 제거하고 나무 높이만 알아야 되고, 봉우리는 나무 높이 제거하고 봉우리 높이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프로파일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것을 이제 필터링이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 표면 거칠기 이해하는 데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표면. 아까 표면은 어떤 거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것들이 재료의 미세한 조직, 그 다음에 절삭 공구, 그 다음에 또 불안정성, 공작기계 안내면의 오차, 어떤 부품이 응력 때문에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표면이 어떤 구부러지기도 하고 결이 생기기도 하고 뭐 또는 어떤 큰 굴곡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진직도, 파상도, 표면 거칠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섞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조 공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죠. 제조 공정에 의해서 표면 텍스처, 이 텍스처라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프로파일은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거칠기, 파상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형상, 진직도, 이렇게 나누는데, 표면 거칠기는 가공 공정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로 가공 공정에 의해서 거칠기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작기계, 공정보다는 공작기계의 영향에 의해서 파상도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공 공정을 주로 관리를 하죠. 그래서 표면 거칠기를 파상도보다 더 많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공작기계라든지 뭐 이런 영향을 분석을 하겠다, 그럼 이제 파상도를 또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주로 우리는 이제 가공 공정이라고 하면 공구 문제, 진동 문제, 재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칠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요거를 우리가 많이 취급을 하는 거죠. 형상은 일반적으로 진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아공차에서 취급을 하고 우리는 이 부분은 이제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공은 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생성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 그 규제할 때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다 RA가 예를 들면 얼마 1.6 뭐 3.0 이렇게 상한과 하한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너무 가공을 잘해도 안 되고 너무 잘못해도 안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파라메타 공부할 때 또 다시 볼게요. 분리. 왜 분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제품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이게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터라는 걸 사용해서 분리를 한다. 이 필터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면 곡선이 들어오면 여기서 거칠기하고 파상도, 이게 자잘한 성분하고 큰 성분, 이걸 분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측정을 하면 항상 그래프는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죠. 근데 실제는 얘가 반듯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왜 그럼 항상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을 하느냐? 파상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중심선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골 깊이, 뭐 산 높이, 그 다음에 다른 파라미터 RZ, RT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잖아요. 아래 이런 것들. 그래서 중심선이 계산이 되는데, 이 중심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편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산된 선. 그게 뭐냐 하면 여기 ABC 쭉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ABC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표면 거칠기는 X축하고 Z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측정기라고 그랬죠. 얘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이 각각의 위치에서 XZ, XZ, XZ 좌표를 계속 그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은 요거예요. A, B, C. 요 위치 여기에 A, B, C 각각의 좌표를 계속 A라는 것은 X1, Z1, B라는 것은 X, Z축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최소가 되도록 이렇게 계산한 기준선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표면 거칠기가 됐든 파상고도가 됐든 계산할 때는 이 중심선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라는 것은 걸러내는 장치고 필터링이라는 것은 걸른다는 뜻이죠. 필터의 기능은 뭔가를 차단한다. 그 다음에 분리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스크 쓰잖아요. 이 마스크 쓰는 것은 바이러스 차단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끝에 담배 필터 있어요. 거기에 보면 피곤하면 노랗게, 요즘은 어떤 게 뭐라 했는데 노랗게 거기 뭔가가 남아있죠. 그게 니코틴이에요. 인체에 못 들어가게 해서 막는 거죠. 아까 우리 이렇게 뭔가 걸르는 장치 동영상 봤잖아요. 거기에서 모래는 밑으로 구분해내고 위에 필요 없는 거 걸러내는 거,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분리는 버리는 게 아니고 다 쓸 건데 크기가 다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혼합되어 있다. 그러면 크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아까 그 전동 장치에서 뒷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성분을 구분하는 기능, 그 다음에 차단하는 기능, 이것이 필터의 대표적인 기능이고요. 필터의 종류는 고역 필터, 저역 필터, 대역 필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고역 필터는 선택된 기준보다 높은 신호 성분은 통과를 시키고 낮은 신호 성분 이런 것들은 감소시키는 필터. 저역 필터는 반대죠. 기준 주파수보다 낮은 신호 성분을 통과시키고 높은 신호 성분을 감소시키는 필터. 그리고 대역 필터라는 것은 어떤 구간 사이에 있는 신호를 걸러내서 평가하는 필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거죠. 여기에 체라는 게 있어. 이 체는 필터예요. 그 다음에 체망의 크기가 있어. 이 체망의 크기를 컷오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래 자갈이 잔뜩 섞여 있는데 여기다 갖다 부으면은 모래는 빠지고 자갈은 걸리고, 그래서 요 자갈에 해당하는 모래에 해당하는 부분, 컷오프보다 더 작아서 밑으로 빠진 부분, 이 부분을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컷오프보다 커서 걸려있는 성분, 이것들을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면 거시기 필터에서는 이게 이제 고역 필터를 통과한 게 거칠기가 되고, 저역 필터를 통과한 게 파상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원도에서는 이 저역 필터를 통과한 게 진원도 성분이 되는 거고, 체하고 필터를 개념을 비교해 보면 이런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역 필터라는 거 있었죠. 대역 필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지금 여기에 콩하고 팥하고 좁쌀하고 이걸 다 섞어 가지고,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좁쌀은 좁쌀대로 걸러내겠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터를 두 개를 쓰는 거죠. 요 위에다가는 콩보다는 작고 좁쌀보다는 큰 구멍이 뚫린 판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콩만 남고 좁쌀하고 팥은 밑으로 다 빠지겠죠. 근데 여기다 필터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여기는 팥보다는 크고 좁쌀보다는 작은 구멍을 뚫어 놓으면 팥은 여기에 걸리고 좁쌀은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팥보다 큰 거 걸러내고 팥보다 작은 거 걸러내고 결국 팥만 따로 골라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대역 필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설명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콩이다, 팥이다 얘기를 했는데, 아까 채망의 크기도 얘기했잖아요. 채망의 크기가 이게 예를 들어서 8mm다. 그러면은 8mm보다 0.0001mm라도 크다, 그럼 걸려야 되겠죠. 8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8보다 0.0001mm라도 작다, 7.999999999mm다. 그럼 8보다 작으니까 빠져야 되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칼로 무를 베듯이 딱 구분을 하면 좋은데, 이게 필터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0과 100, 통과, 정지 딱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예. 컷오프하고 동일한 파장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크면은 걸리고 조금이라도 작으면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자 그러면 8mm짜리 컷오프를 썼는데요, 채망이 8mm인데 딱 8mm짜리 그 물건이 들어오면 이거 통과시켜요? 통과를 못 시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8.0000000001mm다 그러면 8mm보다 크니까 무조건 걸리고, 7.999999999mm다 그럼 어쨌든 조금이라도 작으니까 빠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도 실제로 우리가 채망의 크기를 8mm로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도 또 공차가 있으니까 8인지 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딱 통과, 그죠? 통과, 정지 또는 정지 통과,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율, 컷오프 파장과 입력 파장의 비율에 따라서 투과율이 아니고 투과율이 결정된다는 거죠. 100% 다 빠질 거냐, 좀 적게 빠질 거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이 뒤에서 그 필터 특성 곡선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요게 그
실제로 표면 거칠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게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하는 이게 제품이에요. 이게 Z축을 따라서 이 촉침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이성 유니트가 X축으로 움직이고, 가공결의 수직 방향으로 측정을 하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촉침 반경이 2mm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상을 그대로 다 걸러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 측정기가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에 어떤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상을 그대로 표현하기 힘들어. 그래서 아예 이 정도 그 성분은 미리 잘라내자. 왜냐? 그 성분이 들어왔을 때 유용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측정기에서 필터링을 하지 않은 그래프, 거칠기냐 파상도냐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런 P 프로파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P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스타일러스, 노이즈 이런 걸로 해서 일부분을 걸러내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필터가 하나 더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필터 중에 우리 컷오프 필터는 라무다 C라는 걸 썼었죠. 이 라무다 C라는 걸 쓰는데 라무다 S라는 필터가 있어요. 컷오프가. 이거를 우리가 마이크로 필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마이크로 필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실제로 그 형상에 들어와도 이거는 그 유용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하는 것들 미리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무다 S라는 필터를 통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프로파일, 이 P라고 하는 프로파일이 생기는 거고요. 이 P라는 프로파일을 거칠기 필터에다가 아까 그 체라고 치면 갖다 붓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 거칠기 필터의 컷오프보다 작은 성분, 그것은 이제 거칠기 프로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컷오프보다 더 큰 성분에서 위에 걸리는 거, 그죠? 이 걸리는 거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 파상도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그러면 아까 우리 진직도 얘기했잖아요. 진직도는 파상도보다 더 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취급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라무다 F라는 컷오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측정하는 거칠기나 파상도는 라무다 S 아주 작은 거 잘라내고, 라무다 F 아주 큰 거 잘라내고, 그리고 요 라무다 C라는 걸 기준으로 거칠기하고 파상도를 걸러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표면에서 실제 형상이 아닌 것이 어떻게 가공이 돼서 우리 측정기까지 들어오나,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제 형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이런 조건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자, 이렇게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표면 거칠기 값을 비교할 때 요런 조건들을 동일하게 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때 촉침 반경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형상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게 촉침 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촉침 반경도 그냥 내 맘대로 뭐 얼마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규격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컷오프가 0.8, 0.25, 0.08, 0.25, 0.8 이때까지는 2마이크로메타를 쓰자. 촉심 반경. 그리고 그때 라무다 S 노이즈 때문에 촉심 반경 2마이크로메타짜리일 때는 기구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2마이크로메타 반경을 가지고는 감지할 수 없는 파장 성분도 있다. 그것을 2.5마이크로메타 0.0025 이렇게 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컷오프가 커지면 컷오프가 2.5, 8 이렇게 커지면 컷오프가 커진다는 얘기는 실제 점점 더 거친 형상을 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표면 거치기가 큰 형상을 잰다는 의미가 돼요. 표면 거치기가 큰 형상을 재기 위해서는 촉심 반경도 더 큰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잘라내는 라무다 S의 파장도 길어진다. 그래서 2.5, 8 이렇게 가면 촉심 방향을 2mm, 10mm 이렇게 쓰고 라무다 S도 8마이크로메타, 25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커진다. 그래서 그런 성분은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측정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개념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라무다 S, 라무다 C, 라무다 S, 라무다 C, 라무다 F. 그 다음에 요 라무다 S, 라무다 S를 거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요 촉심 반경에 의해서 기구적으로 접근 못하는 부분을 한번 걸러내고 그 다음에 시스템 노이즈를 라무다 S라는 컷오프를 통해서 또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들어온 성분 요거는 이제 어느 측정기를 사용하든 다 동일하겠죠. 근데 그 전의 성분은 노이즈라는 게 측정기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측정기에서 측정을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서로 비교할 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라무다 S라는 컷오프를 통해서 또는 촉심 반경 얼마라는 걸 통해서 한번 걸러내고 그 다음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라무다 S 구간을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지금 얘기한 거 정리한 거예요. 컷오프가 0.08, 0.25, 0.8 요때는 촉심 방향을 2마이크로메타를 쓰고 라무다 S는 2.5마이크로메타를 기본으로 쓴다. 그 다음에 2.58에서는 5마이크로메타, 10마이크로메타 촉심 방향을 쓰고 그 다음에 라무다 S는 8, 25 이렇게 쓴다 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실습할 때는 얘기를 안 했었죠. 그때 너무 많은 걸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때는 단순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서 실무를 할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필터, 컷오프 이건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죠. 필터는 성분을 분리해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적인 장치 또는 수학적 알고리즘 얘기했는데 이 전기적인 장치라는 것은 ISO ECR 필터, 수학적 알고리즘은 가우시안 필터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라는 것은 형상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 파장 아까 그 최망의 크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파장을 분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원치 않는 파장을 가진 성분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기서 제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와 컷오프가
있고요. 필터의 종류는 필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능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긴 파장을 통과시킬 거냐 짧은 파장을 통과시킬 거냐에 따라서 고역 필터냐 저역 필터냐 라는 것을 고역 필터, 저역 필터 얘기를 하는 건데, 고역 필터는 아까 거칠기라고 그랬죠. 거칠기라서 고역 필터는 거칠기 필터. 그래서 이것은 부품의 성능 관리, 마모 특성이라든지 마찰, 반사율, 윤활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할 때는 고역 필터를 쓰고, 그 다음에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저역 필터를 쓰는데, 여기서 고역 필터는 거칠기 필터, 저역 필터는 파상도 필터, 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거칠기 필터하고 파상도 필터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 이게 P 프로파일이에요. P 프로파일은 이 이전에 또 한 번 뭔가 걸러진다고 그랬죠. 촉심 반경, 그 다음에 노이즈. 그래서 라무다 S라는 이 필터를 통과한 것이 P 프로파일이에요. 이 P 프로파일에는 거칠기하고 파상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라무다 C를 기준으로 거칠기 필터를 적용, 즉 고역 필터를 적용하면 파상도 제거하고 거칠기만 평가를 하는 거고요. 파상도 필터, 저역 필터를 적용을 하면 거칠기는 제거하고 파상도만 계산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요게 P 프로파일, 요게 R 프로파일, 요게 W 프로파일. 근데 이제 우리가 접촉식하고 비접촉식을 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측정기 3차원도 마찬가지죠. 접촉식 비접촉이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좋으냐, 이런 거를 비접촉이 좋아 접촉식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접촉식하고 비접촉식은 어느 게 좋고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능이 달라요. 접촉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곳에는 비접촉으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접촉식으로 측정을 하고. 예를 들면 비접촉식은 옆에 있는 구멍 측정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면과실기 측정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접촉식 표면과실기 측정기를 사용할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 측정하니까 이거는 2차원 아니냐, 2차원. 그죠? 2차원으로 측정을 하면 실제 제품은 이렇게 3차원인데 2차원으로 한 단면 딱 측정해 가지고 이쪽으로 X, Z 지금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 Y축이 없으니까 Y축 데이터가 안 맞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접촉식 표면 거치기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기계 가공품이거든요. 기계 가공품은 가공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결방향으로는 어느 단면을 측정하나 이게 거의 동일해요. 1번이나 2번이나. 그래서 2차원이냐 3차원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현재 쓰는 2차원 프로파일로도 충분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촉심이 어쨌든 2마이크로메타라는 촉심 반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요거 2마이크로메타, 그죠? 근데 비접촉으로 측정을 해도 우리가 이 빛이 모이려면은 초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초점 우리가 스폿이라고 해요. 스폿 다이아메터라는 게 있어요. 빛이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이 제품 표면에 모여지거든요. 그게 요 초점의 반경이 있는데, 이 초점의 반경도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몇 마이크로메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하게 이 제품의 끝까지 못 가는 거는 접촉식이나 비접촉식이나 비슷하다. 그리고 비접촉식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이 각도가 있어요. 촉심에도 이 각도가 있죠. 이 촉심도 이게 60도거든요. 표준이 이게 60도인데 비접촉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제한이 똑같이 있어서 비접촉식으로 기계 가공 부품의 표면 거칠력을 측정하는 데 더 정확할 것이다 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다. 대신에 뭐 반도체 웨이퍼나 어떤 부품 소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측정력이 작다 해도 흠집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3차원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접촉식이냐 비접촉식이냐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지 뭔가 뭐를 대체한다 이런 경우는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 안쪽에 표면 거칠기 측정한다 그러면 비접촉식으로 측정 못 하잖아요. 접촉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접촉식 비접촉식은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에 따른 분리. 실제 P-프로파일 이런 성분이다. 그럼 이 P-프로파일에는 A부터 H에 해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파장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요 D하고 이 사이에 D는 파장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E는 파장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D하고 이 사이에 있는 파장을 컷오프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저역 필터에서는 이런 성분 W가 되죠. 파장도. 고역 필터에서는 이쪽 작은 부분, 이쪽은 이 큰 부분만 전부 합쳐져서 이런 형상이 되고 이 아래쪽은 작은 부분이 전부 합쳐져서 이런 프로파일이 되는데 이것이 R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역 필터, 고역 필터에 의해서 어떻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